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사상, 감정, 의지의 동요 정도만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사정은 사상, 감정, 의지 등을 초래하는 선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또는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야 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소유한 자는 고리타분한 일상의 한 단면으로만 생각한다. 괴테와 바이런이 지은 여러 편의 시가 바로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주제로 쓰인 사실만 봐도 그렇다. 우매한 독자는 시인이 겪은 매력적인 순간이 부러울 뿐 완전히 평범한 사건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낸 시인의 대단한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울한 자는 어떤 사건을 두고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고 쾌활한 자는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생각하며 무기력한 자는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혼자 잘 살면 된다. 그러니 부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200여 년 전 마치 현 시대를 향한 메시지인 듯한 뼈있는 조언을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유럽 북쪽의 단치이라는 폴란드 북부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나중에 작가로 알려질 만큼 예술가 기질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름 앞에는 보통 염세주의자라는 말이 붙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극도로 혐오했던 그의 태도가 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 분위기와 어머니와의 잦은 불화에서 출발했으리라 추측하곤 합니다. 우울증과 점점 악화되는 귀머거리 증세로 고통받았던 아버지의 죽음과는 달리 어머니는 연회를 베풀며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이 때문인지 그는 여자를 경멸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자란 불행의 근원이며 참된 감정이나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의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도 바그너, 톨스토이, 아인슈타인 등이 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니체 역시 21살 때 쇼펜하우어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냉철하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인 쇼펜하우어 특유의 문체 속에는 평생 가져갈 인생의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문체는 날이 선 것처럼 날카롭고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남은 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인생을 바라볼 뿐이다 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 책을 읽고 난 후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4. 개인의 외면. 칭찬을 갈망할수록 파괴당하기 쉽다. 나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나약하게 타고나므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허영심이 충족될 때 몹시 기뻐하는 그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쓰다듬으면 자동으로 가르랑대는 고양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입에 발린 거짓말 같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대번에 얼굴색이 환해진다. 실제로 불행한 인간이거나 지금까지 언급한 행복의 두 가지 주요 원천이 빈약해도 타인의 칭찬에 위안을 받는다. 반대로 어떤 의미와 정도,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욕에 무시, 냉대, 멸시를 당하면 놀랍게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 명예심이 이런 특징에 기반을 두는 한 인간의 도덕을 대체하는 요소로서 많은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 자신의 행복에 중요한 내면의 평정과 자주성에는 불리한 방해 요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행복의 주요 요인에 제한을 두어야 바람직하다.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언동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에 노예가 된다.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 그 존재의 내적 본질, 즉 개인의 본질과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주제로 다룬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이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타인의 의식에서 생긴다. 이 모습은 인간이 타인의 의식 속에 비치는 표상이자 그 표상에 대한 개념이다. 이 표상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타인의 태도가 표상으로 결정되는 한 간접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타인의 태도 자체도 사실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비치는 생각에 영향을 끼칠 때만 관련이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과 무관하며 실제로도 점점 무관심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하찮은지, 개념이 편협한지, 신조가 옹졸한지,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깨닫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이런 잘못된 착각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멸시의 언어를 내뱉는지 배운다면 그런 언행이 알려질 걱정 없이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특히 멍청한 자가 위대한 인물을 헐뜯는 소리를 들어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과도할 정도로 존경을 표하는 일도 이해할 것이다. 어쨌든 앞서 말한 두 가지 자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셋째 자산에서 찾아야 하는 사람, 즉 자신의 현실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진 자원이 아주 빈약하다. 일반적으로 인간 본질의 기반이자 행복의 기반은 동물적 본성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고 건강 다음에는 생존 유지 수단, 즉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명예, 영화, 지위, 명성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앞서 말한 인간의 본질의 중요한 자산을 대체하거나 그 자산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 자산을 위해서 명예, 영화, 지위, 명성을 주저없이 포기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각자의 현실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통찰을 얻으면 행복해진다. 건강, 기질, 능력, 수입, 아내, 자식, 친구, 거주지 등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상태를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인간이 처한 현실이나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 인간의 행복에 100배는 더 중요하다. 이와 반대되는 착각은 불행을 몰고 온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곧 생존과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이 말은 출세를 위한 명예, 즉 인간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진리에 근거를 두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다. 이에 반해 인간이 평생 쉴 틈 없이 노력하여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눈높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관직, 호칭, 공로, 재산, 과학, 예술까지도 타인에게 좋은 생각을 심으려는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타인의 존경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타내는 척도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과도하게 가치를 두는 일은 어디서나 있는 망상이다. 이런 망상은 우리 본성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거나 사교 문화의 탄생과 문명의 발달로 생겨났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망상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인간의 행복에 과도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산다. 단검으로 자기 딸의 심장을 찌른 비르기니우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사후의 명성을 지키려고 현재의 평안, 부와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기도 한다. 이런 광기는 인간을 다스리고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을 길들이는 모든 기술은 명예욕을 일깨우고 북돋워주는 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개인의 행복에 관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실제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은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 당장 일어난 일보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긴다. 이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실제 생활과 결부시키고 실존적 부분을 그저 관념적으로 보면서 파생된 것과 부차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속 본질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직접적 가치를 지닌 듯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고 부른다. 앞선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허영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사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중시하고 타인의 생각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어떤 통상적인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널리 퍼진 광기거나 일종의 타고난 광기로 치부할 수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다른 이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 물쏘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사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문제,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해도 걱정과 집착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는지. 이 현상은 어린아이에게서도 찾을 수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데 노년기에 나타날수록 강력해진다. 노년에는 감각적 향락을 즐길 능력이 고갈되어 탐욕이 자신의 지배권을 허영이나 교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명예욕이라는 원동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낮춰야 한다. 명예욕을 50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인간의 육신을 언제나 괴롭히는 그 가시를 빼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부터 타고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이것이 몹시 어렵다. 타키투스는 저서 역사에서 현자라도 명예욕에서 헤어나기는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리석음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대부분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치에 어긋나고 망상에 사로잡혔으며 터무니없는지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더군다나 대부분 상황에서 타인의 견해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고 심지어 비호의적이기까지 하다. 꼬인 마음으로 내뱉는 언사와 어조에 귀 기울인다면 병들고 짜증이 날 것이다. 게다가 명예 자체도 실제로는 간접적인 가치만 있을 뿐 직접적인 가치는 없다. 이런 인식 과정을 거치면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평정심과 쾌활함이 증대되어 더 확고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고
행동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은둔하는 생활 방식이 마음의 평화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순수하게 이상적인 노력을 통해 더 정확하게는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끌어들이는 수많은 실제적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견고한 자산을 쌓는데 더 관심을 쏟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가치 있는 일은 실행하기 힘들다.